안녕하십니까, 김경태입니다. 올해 2018년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들 역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데요. 스포츠 경기를 보며 응원하듯 본인의 생각과 의견이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한 후에는 개표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 한 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제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투개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네, 김소정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그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특별히 또 현장에 계셨던 주무관님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예전과는 유권자 의식이 많이 달라졌죠.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참여 방법을 묻는 전화뿐 아니라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좋은 변화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변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많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떤 점이 궁금한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등 여러 사람을 뽑는 것 같던데 총 몇 개의 선거를 하는 건가요? 6월 13일 투표일에는 제가 일이 있어 투표가 좀 힘든데요. 투표는 꼭 하고 싶은데 혹시 좋은 방법 없을까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저처럼 일반인들도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투표, 개표가 잘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참관인들은 누가 하고 어떻게 선정되나요? 일반인들도 개표소에 가서 개표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나요? 투표소에서 선거인들이 투표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실수를 자주 하게 되나요? 네, 화면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궁금증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주무관님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잘 풀어주시고 좀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민들의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제7회 지방선거 몇 개의 투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모두 7개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시도지사 선거, 시도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그리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 이렇게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 명의 유권자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표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7장의 투표용지를 1차, 2차로 나누어 교부할 예정입니다. 1차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에, 2차에서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에 기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별로 투표용지 구분이 쉽도록 색상을 각각 다르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선거일에 투표가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투표 참여 방법에 대해서 묻는 또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압니다. 혹시 그 사전 투표 방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전국의 사전 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한 하나의 선거인 명부를 사용하는 만큼 신분증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과 9일 이틀간이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챙기시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은 정말 그 투표 참여 방법도 참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어떤 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투개표 사무 보조를 위해서 투개표 사무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데요. 이러한 사무원분들은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금융기관의 직원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일반 시민들도 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자원봉사의 의미로도 참여가 가능한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반인 중에서도 투개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5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투표 또는 개표가 잘 되고 있는지 참관인들은 누가 선정하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이 참관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또 심도 있게 좀 다루겠지만 궁금해하셨으니까 간단히 먼저 좀 짚고 넘어가죠. 네, 각 투표소별 투표 참관인은 모두 8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경우 지방선거인 만큼 선거인 수가 많고 후보자의 수가 많아 신고해야 하는 투표 참관인 수도 많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투표 참관인 선정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표소의 경우 개표 참관인은 대부분 정당이나 후보자가 신청하신 분들이 개표 진행 과정을 참관하지만 일반인 중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을 통해 신청하게 되면 개표 참관인 수의 20% 범위 내에서 선정된 분들은 참관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한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또 풀어드리도록 하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인이 개표소에 가서 개표 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개표 관람증을 발급받으시면 개표 진행 상황을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개표 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이번 선거 때 개표소에서 관람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현장이니까요. 예. 자,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인들이 그 투표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유권자분들의 의식이 매우 높아져서 투표 진행 과정에 실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굳이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요새도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리고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인근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두 경우 모두 해당 투표소에서는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챙기고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내드리는 투표 안내문에 나와 있는 자신의 투표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소나 사전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에서부터 내가 사는 지역의 의원, 정당, 시도지사까지 선출하는 만큼 정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절실히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중요한 선거를 공정하게 또 만드는 분들이 또 계신데요. 이 투표소와 개표소를 지키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표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대통령 선거와는 좀 과정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순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지방선거 절차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요. 1차로 시도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차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후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들어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7장이나 되는 투표용지 거기에 또 2번에 나눠서 해야 하는 투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투표소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투표 과정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각 투표소에는 투표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투표관리관 한 분과 투표 사무를 보조하는 투표 사무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투표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참관하는 투표 참관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투표관리관은 그 투표소의 총괄 책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표 사무원은 우리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과정마다 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는 감시관 역할이 또 참관인, 이렇게 또 구성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투표관리관과 또 사무원과 참관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투표관리관은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나요? 투표소를 총괄 관리하는 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의 교직원분들 중에서 위촉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투표 사무원은 또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네, 투표 사무원은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금융기관의 직원분들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들 중에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 참관인. 이 투표 참관인은 어떤 분들이 또 어떻게 선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투표 참관인은 이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여러 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가 투표소별로 2인씩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과 6월 9일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위한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 참관인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2명, 무소속 후보자는 1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모두 최대 8명까지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에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전국 지방선거의 경우 총 7개의 선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동시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정당과 후보자들도 많을 텐데요. 각 정당 및 후보자당 2명의 추천을 받는다면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수가 많고 신고되는 투표 참관인의 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투표소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참관인은 최대 8명까지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참관인 선정 방법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당 또는 후보자 수가 8명 이상일 경우와 8명 미만일 경우 선정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투표소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투표 참관인이 8명을 넘을 경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을 통해서 지정하게 되는데요. 정당 또는 후보자 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 수가 8명에 미달하되 선정 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사전투표 역시 그 참관인 수는 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 참관인 선정 방법도 같은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사전투표 참관인도 8명 이내로 운영해야 되는데요.
선거에 참여한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가 선정 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정 신고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무소속 후보자가 선정 신고한 자 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이 경우 정당이 선정 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투표용지 게재 순위를 정하는 규정에 따른 정당 순위에 앞 순위의 정당이 선정 신고한 자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요.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 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 참관인과 사전투표 참관인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는데요.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도 교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투표하기까지의 과정이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투표소에 계신 분들의 하루 일과와 또 과정을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투표일, 투표소의 하루 일과를 지켜보면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일 오전 5시 30분까지 투표 사무 관계자 출석 확인 및 투표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 선서합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 참관인을 모이게 하여 매뉴얼에 따라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은 투표 참관인은 항상 투표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 안과 밖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는 투표함은 뚜껑을 닫은 후 일회용 자물쇠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끼워 잠급니다. 이후 특수 봉인지에 투표관리관과 정당, 후보자별 참관인 1명이 서명한 후 봉쇄한 자물쇠 위에 부착합니다. 이어서 투표관리관은 기표소 내부의 이상 유무와 기표 용구가 잘 기표되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투표관리관은 오전 6시 정각에 투표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투표 안내 담당 사무원은 선거인이 투표소에 입장하면 안내를 도와줍니다. 선거인과 등재번호 확인 담당 사무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재번호를 찾아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선거인의 본인 확인이 끝나면 투표용지 교부 담당 사무원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확인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면서 일련 번호지를 선거인 앞에서 떼어 번호지함에 넣습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교부 담당 사무원에게 100매 이내의 투표용지에 미리 도장을 찍어 두었다가 본인임이 확인된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안내 담당 사무원은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에게 비어있는 투표소로 안내하여 투표하게 하고 먼저 온 선거인이 기표 중일 때는 기표소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떨어져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기표를 마친 선거인은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로 나가도록 합니다. 단 이번에 치르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관계로 첫 번째 3장, 두 번째 4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한 번 더 기표소로 찾아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투표소를 나설 수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 마감 시각 10분 전에 투표 마감을 예고하고 오후 6시에 투표를 마감합니다.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투표 참관인을 모이게 한 후 투표함에 투입구 덮개를 닫아 투입구에 잠금핀을 끼워 봉쇄한 다음 투표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를 부착합니다. 지정된 차량이 도착하면 투표함, 투표 관계 서류를 적재하고 투표 사무원, 투표 참관인 등 관계자가 함께 탑승한 후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네, 투표 사무원의 업무가 간단하고 좀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정말 작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가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투표 참관인과 투표 사무원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르고 공정한 투표 진행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화면에서 그 투표 참관인의 모습도 잠깐 보였거든요. 투표소에서의 투표 참관인의 역할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투표 개시 전
참관인은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함과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함 봉쇄 후 부착하는 특수 봉인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투표가 시작된 후에는 투표용지 교부 상황과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에게 이의제기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서 사고 발생 시 그 상황을 촬영할 권한이 있습니다. 투표 마감 후에는 잠금핀으로 투표함 봉쇄, 서명하는 과정에 참관해야 하며 후보자별 참관인 1명은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함 투입구, 특수봉인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함 등을 개표소로 보낼 때 동반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투표 참관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째, 참관인 표지가 잘 보이도록 목에 걸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참관 중 선거인에게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투표 또는 투표 사무를 방해해 간섭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인 명부나 투표용지를 만지거나 그 밖에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투표 참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저는 지금까지 그 투표 참관인이 후보자 또는 이 정당 관계자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번 기회에 정말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데 투표 사무원 또 투표 참관인의 역할, 중요성 확실히 배우고 갑니다. 드디어 선거일 오후 6시 모든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선거의 하이라이트 개표만 남았는데요. 개표가 이루어질 때 선관위 분들은 뭘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만큼 더욱 긴장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투표함들이 개표소로 들어오면서 개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표 시작 전에 궁금한 몇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개표소는 주로 어디에 설치하게 되나요? 네, 개표소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 예를 들면 학교 체육관이나 공공기관의 대강당 등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개표 방송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개표에 참여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개표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요. 네,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 사무를 보조하는 개표 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표 사무원은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개표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감시하고 카메라로 촬영하는 분들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개표 참관인 분들입니다. 투표 참관인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가 여러 개의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동시 선거이기 때문에 개표 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서는 8명, 무소속 후보자는 2명을 선정 신고해야 합니다. 투표만큼이나 공정한 선거에서 중요한 것이 개표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 인계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 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순회하면서 개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 알기 위해서는 또 개표 과정을 지켜보는 게 또 중요하겠죠. 개표소에서의 개표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로 짚어주시죠. 네, 개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며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접수부에 개표를 위한 투표함과 선거인 명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 등 관계 서류가 도착하면 접수부에 투표함과 투표관계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접수합니다. 접수부의 참관인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접수부에서 참관인이 체크해야 할 사항은 있을까요? 네, 접수부에서 투표함과 투표관계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때 투표함의 봉인은 잘 되어 있는지, 서명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는 개안부입니다.
개표 참관인이 투표함의 특수봉인지 부착 및 서명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개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뜯고 자물쇠를 절단하여 열고 계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은 후 정리하게 됩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가 7장인 만큼 색깔별로 분류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유효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정확히 투표한 투표지들은 유효표가 되지만 간혹 투표지 분류기가 판단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하게 되어서 분류된 유효표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심사집계부입니다. 유효표의 경우 제대로 투표한 것이 맞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재확인 대상 투표지 또한 전량, 육안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표 참관인은 투표지가 정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개표 상황표 확인석을 통해서 정당 후보자별 득표 상황과 정확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로 위원 검열석에서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 투표수를 출석한 위원이 검열하게 됩니다. 위원 검열이 끝나게 되면 일곱 번째 단계로 기록 보고석에서는 위원장이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 상황을 입력 보고한 후 요청 시에는 개표 결과를 언론사나 개표 참관인에게도 제공하게 됩니다. 개표가 마감된 투표지는 정리부에서 투표지를 포장하고 정리한 후 일정 기간 투표지를 보관하게 됩니다.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런 작업의 또 연속이네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재확인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유권자의 한 표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채의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그 일반 유권자들도 이 개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네, 일반 유권자분들도 개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개표 참관인이 되어 개표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데요. 201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높이고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 외에 일반인 중에서 추첨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참여는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청 방법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데 개표 참관인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장소, 선거인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인원을 정하고 추첨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개표 참관인의 뭐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네, 개표 참관인은 개표하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투개표 관리의 중요성과 투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정보,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제주선거관리위원회 김소정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지켜주는 분들을 봤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투개표소의 사무원과 참관인들이었는데요. 무뚝뚝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바르고 정확한 투표 관리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투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